지난 시간에 우리 16번까지 풀이했었거든요. 이어서 18번부터 볼게요. 17번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 18번부터 볼 건데 4점짜리 문제고요. 문제를 먼저 보면 A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그러한 실수인데 직선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각각 A, B이고 직선 Y는 마이너스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CD라 하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요.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로그 함수는 기억나요? 로그 함수 기본 개형이 어떻게 생겼더라? 점근선이 Y축이고 그 Y축을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 밑에 있는 A의 값이 그러니까 기본 함수 이런 꼴이라고 했을 때 A의 값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미 범위가 A가 1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로그 AX라는 거는 감소함수다. 그쵸? 점근선이 Y축이면서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Y는 로그 4A의 X는 4A 여기 양변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즉 4A의 값은 1보다 크므로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지나면서 증가함수다. 됐나요? 그게 A의 값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직선 Y는 1이 여기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A, B. 그럼 이번에는 점선을 그렸어야 되는데 Y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두 곡선 얘가 먼저 나왔죠. 얘랑 얘와 만나는 점을 각각 CD인데 요 앞에 있는 게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각각 CD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선분 A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0,1이다. 지금 외분하는 점, 우리 1학기 때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있죠. 우선 AB의 좌표를 알아야지 외분하는 점,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AB 같은 경우는 Y가 1인 경우에 지금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로그 AX에서 Y 값에 1을 대입했을 때 로그 4AX에서 1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1제곱과 같고 즉 A와 같고 X는 4A의 1제곱이라서 4A와 같다. 그래서 A의 좌표는 요거죠. 요거 X 값이 A이고 Y는 1. B의 좌표는 X 값이 4A일 때 Y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CD도 구할 수 있습니다. CD는 Y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좀 바뀌겠죠. 마이너스 1이면 X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X는 4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의 역수 4A의 역수이기 때문에 C의 좌표는 X값은 A분의 1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D는 4A분의 1이고 Y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미리 A, B, C, D의 좌표를 다 구해놨어요. 그래 놓고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1대4로 외분하는 점 그 점을 만약 Q라고 했을 때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분수 해가지고 1대4로 1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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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4
됐나요?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A, B를 1대 4로 외분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죠. A, B를 1대 4로 외분한다. A 먼저 적고 B 이렇게 적었을 때 1대 4로 외분한다. 그럼 1은 누구랑 곱한다? 대각선으로 4A와 곱한다. 4는 누구랑 곱한다? A와 곱한다. 그래서 적으면 곱하기 4A 빼기 곱하기 A가 되겠죠. X좌표는 X좌표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Y좌표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랑 곱하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랑 곱하면 된다.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어주면 1은 1이랑 곱하고 4는 1이랑 곱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 사실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거든요.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꼭 알아야 됩니다. 1학기 때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수능에 이렇게 푸는 과정 속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면 Q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a 빼기 4a가 돼서 0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4 다시 마이너스 3이 돼서 정리하면 0,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0,1이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사각형 ABCD가 만약 직사각형이면 요 사각형이 사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각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직사각형이면 그때 A의 값은 무조건 2분의 1이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려면 요 A와 D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면 안 되겠죠. 그쵸? 이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즉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가야지 직사각형이 되고 그래야지 여기 직각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A의 X좌표와 D의 X좌표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A의 X좌표는 A였고 D의 X좌표는 4A분의 1이었거든요. 이게 같으면 직사각형이란 말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양변 분모 1이다 생각하고 대각선끼리 곱하면 4a 제곱은 1이 되고 a 제곱은 4분의 1이 돼서 따라서 a는 풀마 2분의 1인데 여기서 a의 값은 문제에서 저기 위에 보면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양수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풀마 2분의 1이지만 만족하는 값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AB와 CD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AB와 CD가 이 선분이 둘 다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Y좌표가 결국 같기 때문에 X좌표 뒤에서 앞에 거 이렇게 빼주면은 이 선분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면 X좌표 길이 빼주면 된다. 뒤에서 앞에 거 빼야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4A 빼기 A다. 여기는 4A 빼기 A가 좌변이 되고 CD를 보면 CD는 D에서 C를 빼야 길이가 나오겠죠. 오, 실수할 뻔했네. 그림상 보면은 하여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C에서 D를 빼야 되겠네. C에서 D를 빼야 되겠네. 그래서 A분의 1 빼기 4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3A 이렇게 되고 얘는 4로 통분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4A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4A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3으로 나눠주면 4A 제곱 1 됐나요? 요거 어떻게 풀지? 4A 제곱 빼기 1은 0보다 작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네. 합차 공식으로. 그러면 요 2차 부등식 기억나죠?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하지만 이게 최종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 요 범위 이런 범위가 주어지면 되게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둘의 공통 범위가 최종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범위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 이렇게 그려서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플러스 2분의 1이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4분의 1은 다시 여기 있겠죠.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거든요. 여기. 따라서 좀 복잡하긴 한데 따라서 4분의 1보다는 A가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D급 보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 2분의 1보다는 뭐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D급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기역 니은만 맞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이게 풀이를 뭐라 해야 되지? 풀이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요 그림만 그려서 A, B, C, D의 좌표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나머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라던가 2차 부등식 푸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4점짜리부터는 좀 풀이 과정 자체가 길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21번이에요. 딱 보면 수열 문제인데 수열 중에서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선 이런 조건 유심히 보고 가나를 보세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조금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4점짜리다 보니까 응용된 형태로 이렇게 출제되는데 뭔가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식의 공통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2m 빼기 1은 얘는 A2m 플러스 1에 플러스 2는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2m보다 2m 플러스 1이 항분호가 더 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정리를 해보면 2m-3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활용할 텐데 여기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5는 이렇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적은 이유는 문제에서 A7의 값을 가르쳐 줬을 때 A25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7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A7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6의 값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아는 뭐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니다 보니까 7을 가지고 6의 값은 구했는데 여기서 끊겼죠. 다시 6을 가지고 5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A6이 5라는 것을 이런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용해야 될까요? 가를 이용해야 될까요? A6 짝수기 때문에 가를 이용하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2n의 값이 6이 되도록 하려면 n이 얼마일 때? 그렇죠. 3일 때. 무슨 말이냐면요. 가에다가 n이 3인 경우 대입을 해보면 A6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을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 A6이 5라고 했기 때문에 A2 이렇게 다시 쓰면은 A2 곱하기 A3은 4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A2, A3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식을 찾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연립하면 A2, A3까지는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A7을 가지고 A6을 먼저 구했고 A6을 가지고 A5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의 식 가를 이용해서 A6을 다시 표현해 봤더니 이러한 두 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써보면 A3은 A2 빼기 3이라 했고 A2 곱하기 A3은 4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3 자리에 A2 빼기 3을 대입하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3A2 빼기 4는 0이 돼요. 우리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A2는 4 또는 A2는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건 좀 확인을 해봅시다. 둘 다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지. 그럼 A2가 4인 경우, A2가 4인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다시 이걸 가에 대입해보는 거예요. A2가 나오려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A2는 A2 n에다 1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2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대입해보면 A1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1은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에 대입을 해보면 n에다 1을 대입해야 A2가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A2 곱하기 A1 플러스 1일 텐데 여기서는 A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A1의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1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요거는 아니고 A2의 값은 4가 된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 A1의 값은 4분의 3이 된다는 것이죠. 까지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정리하면 우리 A6 알아요. 그쵸? 그리고 A2 알아요. 그리고 A1 알아요. 여기까지 지금 구해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구하래요. 구할 수 있을까? 지금 가, 나, 식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A6을 가지고 여기에 6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에 3을 대입해서 표현을 한 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럼 A25는 25가 홀수이기 때문에 가보다는 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이 항번호가 25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위에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나식에다가 n자리에 12를 대입하면 바로 25가 나오네요. 곱하기 A12 빼기 2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A12를 내가 또 모르잖아요. A12는 다시 짝수기 때문에 항번호가 가에 대입을 하면 n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얼마였더라?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아는 A6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우리는 A25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2가 얼마라고 했죠? 위에서 A2가 4, A6이 5 플러스 1이니까 21이 돼요. 그럼 A12가 21이니까 다시 A2는 4, 21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4의 빼기니까 82가 되겠네요. 최종 답은 82가 됩니다. 그래서 답 8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객관식 아닌가요? 3번 이렇게 되겠네요. 21번에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보통 21번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한번 풀어보고 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풀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절망할 필요는 없고 풀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학 영역 나형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마지막 문제가 아니고 24, 28번, 24번은 금방 하거든요.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단답형인데 3점짜리거든요. 로그 3, 로그 4 밑이 이렇게 일치할 때는 한 번만 적고 빼기이기 때문에 빼기는 나누기, 더하기는 곱하기로 고친다. 그럼 72 나누기 8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9는 뭐 바로 해도 되지만 3의 제곱이라서 2 내려오면 로그 3의 3,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28번 문제. 딱 보니까 뭔가 도형이 나오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각 A를 가르쳐줬고요. AB 대 AC는 3대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포인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 선생님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인 법칙 떠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은 바깥에 있어서 라지 R로 반지름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 사인 법칙을 뭔가 쓰는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되고 AC의 길이를 지금 K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K니까 3대 1이 되려면 여기 3K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3K다.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모르죠. 그런데 그냥 아무 문자나 쓰는 것보다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스몰 A가 된다. 나머지도 원래 스몰 B, 스몰 C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K라고 두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K와 3K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인 법칙 떠올려 볼게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뭐였죠? 삼각형 요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데 삼각형 ABC가 있고 그 삼각형 ABC에 외접원이 있을 때 외접원의 여기 중심이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A분의 스몰 A 여기가 스몰 A가 되겠죠? B랑 마주보는 게 스몰 B, 각 C와 마주보는 게 스몰 C는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는 누구랑 같다? 2R과 같다. 기억나요? 그래서 뭐 변형된 거 이런 것도 많이 쓴다 했죠. A는 2R 곱하기 사인 A B는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C는 뭐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를 잘 써야 하는데 각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각 A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쓸 수밖에 없다고요. 즉 요걸 한번 써볼게요. 어제 변형한 식 같으니까. 그러면 스몰 A는 2R, R은 7이라 했고 곱하기 사인 A는 3분의 파이 그러면 27, 24 사인 몇 도? 6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라서 7 루트 3 A의 길이를 구했어요. 자, 우리는 K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A를 구해버렸어. 그런데 요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두 변의 길이와 그 긴 각을 알 때 두 변의 길이와 긴 각을 알 때 쓰는 거 기억나요? 그쵸? 코사인 법칙.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긴 각을 제외한 그 긴 각과 마주보는 변 A제곱은 누구랑 같죠? 원래는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A 이건데 여기서 B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이 어차피 K제곱과 3K제곱이라서 BC로 쓰지 않고 K와 3K로 고치면 되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9K제곱 K제곱은 10K제곱이 되고 여기 얼마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이 되면서 7K제곱 따라서 A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7K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A가 분명히 7루트 3이라고 했는데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니까 루트 7K래요. 그러면 끝났어요. 7 루트 3은 루트 7K인데 양변에 루트 7로 나눠주면 여기 어떻게 되죠? 이거 바로 되는 거 바로 해도 되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루트 7, 루트 7이니까 하나 날리면 루트 7 하나만 남으니까 즉 K는 루트 21입니다. 따라서 K 제곱의 값은 21이 됩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함께 활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짜리고 이 단원 자체가 그때 이제 난이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엄청 어렵지는 않거든요. 교과서 수준으로 공부를 해도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 오늘 28번까지 다 풀어봤거든요. 총 11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했고 골고루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서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도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복습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가형에서 우리가 풀이하지 않았던 수학 1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